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마지막 발표자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종선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발표할 내용은 신북방경제협력, 농업성장동력 창출의 기회라는 주제로 농업 분야 북방경제협력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먼저 농업 분야 북방경제협력의 논의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방 지역의 농업 협력 현황, 그러니까 이제 정부 간의 협력 현황과 민간 기업이 진출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북방 지역의 농업 여건을 스왓 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분야 북방경제 협력의 논의 과정입니다. 지난해 8월달에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출범을 하면서 제1차 회의를 지난해 12월에 가졌습니다. 그때 러시아 극동개발협력방안 나인 브릿지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게 나인 브릿지 전략에는 가스, 전력, 조선, 수산, 북극 항로, 항만, 철도, 산업단지, 농업 이렇게 9개 분야가 포함되어 있고요. 특히 농업 분야는 농산물 생산기지의 단계적 구축을 제시하면서 농자재 산업의 진출, 그리고 우수종자 개발 연구, 그리고 온실 등 기술 집약적 농업 진출과 같은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12월달에 북방경제협력 로드맵 킥오프 회의를 가지면서 각 9개 분야별로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농업 분야 북방경제협력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달에 농식품부 주관하에 농업 분야 로드맵 수립을 위한 작업반을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가졌습니다. 여기에는 농경위원,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해농업자원개발협회 등의 유관기관이 참석을 하였고요. 농경위원은 협력 사업을 수집을 하고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까지 농업 분야 특별위원회를 모두 5차례를 가졌습니다. 여기에는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한국농기계 공업협동조합, 그리고 CJ 대한통운, 그리고 주 시대온 등의 민간 기업들이 함께 참석을 해서 농업 분야 협력 과제 및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를 5차례 가졌습니다. 참고로 북방경제협력의 대상 국가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서 범위를 규정을 하였는데요. 러시아, 몽골, 그리고 중국, 동북 삼성, 그리고 중앙아시아 5개국, 그리고 CIS 국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같은 CI 국가를 등 총 13개 국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북방 지역 농업 협력 현황입니다. 우선 이제 우리나라 정부와 북방 지역과는 1996년 중국을 시작으로 해서 2003년 몽골, 2009년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2014년 투르크메니스탄과 농업 협력 MOU를 체결하였고, 특히 이제 중국과 몽골, 러시아와는 정기적인 농업 협력 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지금까지 총 17회, 몽골은 총 6회의 농업 협력 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경우는 특히 2012년 농업 협력 MOU를 체결한 이후에 연해주 농업개발 관련된 서울대와 극동농업연구소 간의 공동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회에는 품종 개발이라든지 전후방 산업 육성, 연해주 물류 인프라 개선 등의 연구 결과를 제시를 하였고요. 그리고 2016년 9월부터는 농진청 극동농업연구소 간의 농업기술 협력 MOU를 체결하면서 과학자 그리고 과학자의 상호 교환, 그리고 학술 회의, 그리고 이제 식품 육종, 유전자 자원 탐색 등의 어떤 정보기술 교육을 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요. 그리고 국립종자원과 러시아의 품종보호위원회 간의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에는 농진청 GSP 사업단과 극동농업연구소 간의 MOU를 체결하여서 지금 연해주 지역의 종자 재배기술 교류 협력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몽골과 우즈벡의 경우에는 농업협력 MOU를 체결한 이후에 ODA 사업을 계속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몽골의 경우에는 지난 2016년에 농촌 낙후 지역의 수출농업 생산 능력 강화 전략 수립이라는 정책 컨설팅을 실시하였고요. 그리고 몽골 축산물 이력지에 관련된 초청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진청 코피해 센터를 통해서 품종 개량 등의 기술 협력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도 2017년 우즈벡 체리 산업 가치 사슬 분석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위한 정책 컨설팅을 실시하였고요. 그리고 농산물 저온 저장 시설 설치와 관련된 시설 지원 사업, 그리고 농지익적 코피해 센터를 설치하여 시감자, 유구 등의 기술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방 지역에 진출한 기업의 현황을 보면 극동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총 13개 기업이 신고를 하였지만 신고 기업이 13개이지만 현재 8개 기업이 활동 중에 있고요. 몽골은 1개 기업, 그리고 중국 3개, CIS 국가의 3개, 총 15개 기업이 지금 현재 활동 중에 있고요. 총 2만 6천 헥타르 개발 면적에 약 8만 톤 정도의 주요 곡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 8천여 톤이 밀, 빵, 옥수수, 밀, 콩, 옥수수 같은 주요 곡물들이 국내로 반입되고 있고요. 이 반입량의 대부분이 이제 극동 러시아, 연해주에서 주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북방 지역의 농업 여건입니다. 북방 지역은 어떤 기후 여건으로 인해서 농작물 재배 기간이 상당히 짧고요. 그리고 영농 자재 조달이라든지 영농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물류, 내륙 및 해상 물류 인프라가 미흡하고 투자 관련된 정보 수집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제도가 자주 변경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허가 처리라든지 이런 통관이라든지 이런 행정 처리가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좀 추진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북방 지역에는 한국의 선진화에 대한 농업 기술, 높은 생산성, 그리고 우수 농기계자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난GMO 정정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수출입의 어떤 시장 잠재력이 높습니다. 또한 한국산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요. 한류문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에는 개발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요. 투자 유치 정책이라든지 상당히 개발 의지가 강하고, 그리고 한중일과 상당히 인접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식품 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요 확보가 가능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추진 방향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먼저 농식품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만을 위해서 추진 방향을 3개로 도출해봤습니다. 이런 추진 방향은 물론 유관기관과 민간 기업들 간의 여러 차례의 어떤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이렇게 도출했지만 농식품부에서 원래 2018년도에 수립한 해외농업 자원 개발 종합계획의 추진 방향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일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진출 분야 및 품목의 다양화입니다. 현재 곡물 중심의 농장 개발에서 이제 전후막 연관 산업까지 동반 진출하는 다양화이고요. 그리고 현재 극동 연해주 위주의 어떤 진출 지역을 서부 러시아 서부 지역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확대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이제 비즈니스 포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민간 교류와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방향을 설정해봤습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첫 번째 추진 방향은 진출 분야 및 품목의 다양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라고 했습니다. 현재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곡물 중심의 작물 생산에서 첨단 영농 기술 및 운영 경험이 축적된 분야로 진출 분야를 다양화하고, 그리고 식품 원료라든지 가공식품 등 식품 산업까지 포함한 진출 품목을 다양화하는 것입니다. 진출 분야의 다양화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과 운영 경험이 축적된 농기자재, 가공산업 등 저렴한 윤곽 산업을 동반 진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팜이나 시설원의 첨단 영농 기술, GAP, 헬스 같은 이런 기술과 종자, 비료, 농기계 등 농기계 산업과 식용유, 전분 가공 같은 가공 산업들이 동반 함께 진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곡물 중심에서 식품 원료가 되는 전분류, 유주류, 당류 같은 이런 가공식품까지도 진출 품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렴한 연관 산업의 동반 진출 예시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예시를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기술을 가진 국내 기업이 우크라이나의 시설 자재 기업과에 함께 진출하는 어떤 이런 예를 들 수 있고요. 그리고 몽골 어디의 사업으로 햇섭 GAP 등 인증 시스템을 지원하면서 가공 공장이나 인증 관련 기관, 시설 설비업체들이 동반 진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출 지역의 확대입니다. 현재는 좀 극동 러시아 연해 위주로 지금 진출되어 있는데요. 이게 좀 더 확대해서 서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등 모든 북방 지역 전 지역에 우리 해외 진출 기업들이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진출을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먼저 이를 위해서는 이제 해당 지역의 북방 지역의 농업 관련 기업과 정부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우즈벡 등 이제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서부 지역 농기업과 농업 관련 정부 기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 이런 걸 통해서 협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과 대상 기업 간의 투자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합작 투자를 모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지 대규모 축산 기업과 연결해서 사료라든지 그리고 이제 종축 개량, 육가공, 유가공 등의 관련 산업과 함께 동반 지출을 하는 것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보자면 북방 지역 현지에 적합한 품종 그리고 용농 기술 등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 북방 지역의 추위에 강한 내한성이 높은 품종을 개발하고 등록을 해서 보급을 하는 이런 것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자라든지 옥수수, 양파 등 현지 적응 시험 작물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방 현지에 적합한 현지 기후나 토양, 품종 이렇게 적합한 시설원의 스마트팜 등 이제 첨단 영농 기술 개발을 시범 모델을 개발하고 관련 기자재 및 설비도 함께 동반 진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민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입니다. 지금 아주 많은 기업들이 해외 진출이란 신고를 하고 있지만 실제 충분한 현지 사전 조사 없이 진출하다 보니까 현재 활동하고 있는 그리고 정착하고 있는 정착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해외 진출한 기업들이 주로 이제 농기계자재라든지 농업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진출 지역에서의 행정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이용 관리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민간 교류 확대를 위해서 국내외 농업기업 간 투자 포럼이라든지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등을 개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지 농산업의 투자 수요를 파악하고 현지 농기업 인수 또는 합작 등 이제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4월달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제 개최된 제1회 한러 농기업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같은 게 중요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출 국가별로 진출 기업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기업 간 정보 교류 및 기술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 연해주에 지금 영농지원센터가 지금 설립되어 있는데요. 영농지원센터에서는 진출 기업의 영농 기술을 지원하고 농기기자재를 공동 구매하고 그리고 기업 간의 정보를 교류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환경 조사 그리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하는 등의 이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제 민간의 해외 진출을 위한 투자 환경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제 현재는 이제 한 건당 3천만 원의 이제 금액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걸 1억 원 내로 확대를 하고 조사 기간 또한 현재 3주 조사 기간 아주 짧은 기간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3주를 6개월로 확대한다든지 이러한 걸 통해서 좀 더 이제 민간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투자 환경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식품 해외 진출 종합 지원 사이트 구축이라든지 온라인 해외 농업 진출 상담 센터를 개설한다든지 그리고 국가별 농업 트렌드 및 개발 현황 연구 보고서를 마감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주기적으로 계속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이제 한종걸 박사가 계속 이야기한 거하고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지금 이제 해외 진출 기업과 국제 농업 협력 사업, ODA 사업과 연계를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ODA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할 때 현지의 진출 기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 이런 걸 통해서 국제 협력 사업과 해외 진출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농업 분야 북방 경제 협력 기본 방향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이제 향후에도 이제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작업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해외 진출 민간 기업들과 그리고 이제 유관 기관들, 농식품부 그리고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그리고 이제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유통공사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논의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계속 협력 사업을 좀 발굴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시한 어떤 추진 목표라든지 세분 추진 과제 등을 좀 더 구체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